오늘은 조귀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려설이라고 하는 설이 있으니까 수필이겠네요. 그죠? 고전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자, 외라고 하는 건 외국, 일본을 얘기해요. 러라고 하는 건 당나귀 내지는 나귀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나귀와 관련한 이야기,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생소하고 처음 보는 작품입니다. 물론 조규명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좀 생소하기는 해요. 근데 읽어보면요, 와우 하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세대하고도 많이 맞물려요. 지금 요즘 세태하고도 많이 맞물린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어떤 점이냐면,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브랜드를 보고 샀죠. 뭐 지금도 브랜드를 보고 삽니다. 그래서 대기업 제품이냐 중소기업 제품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소기업 제품은 좀 싼 게 비지떡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서 어때요? 그렇죠. 브랜드가 아니라 제품 자체를 봅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체를 없앤 뭐 PB 상품 같은 것도 있죠. 그죠? PB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 모식갱이 소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물건들 중에는 진짜 괜찮은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막 품절 사태가 나고 신문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품질 자체만 놓고 브랜드를 배제하고 품질만 놓고서나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제품 자체를 보고 사는 게 좋으냐 약간 고민이 된다면, 그런 거 가지고서나 갈등, 선택장애가 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조규명의 외려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곰곰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글쓴이가 일상생활에서 얻은 깨달음, 즉 당나귀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소재를 들어서 심상한 교훈을 주는 것으로 끝맺는 듯 하다가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하다가 이 아이가 반전을 이뤄요. 그러면서 그렇기는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네 하면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허명, 이름에 속아 넘어가는 세태에 대한 풍자를 넘어서서 이름과 실질, 실제와 이름의 합치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면 그 허명 그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브랜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좋아, 내지는 뭐 브랜드가 최고야 라든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설이라고 하는 수필 작품에서 일반적으로 의도하고 구사하는 서술 방식이지만, 이 작품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독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참신한 어떤 지적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문문학이고 그 다음에 수필문학이다 보니까 작품 전체를 읽고 들어가기보다는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글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출발 도입 부분 볼까요? 하생의 이름은 징이고 대구 사람이다. 하생이 이름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 생이라고 하는 건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 내지는 관직에 오르지 않은 남자를 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생 그러면 이씨 총각, 김생 그러면 김씨 총각, 하생 그러면 하씨 총각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름은 징이래요. 그러니까 하징이 되겠죠. 출신지는 대구래요. 자, 중심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집에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생김새가 뚱뚱하고 땅딸막해.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뭐 썩 이쁜 말은 아니네요. 그죠? 외모를 묘사하면서 타고 다니기에 적당하지가 않았다.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 와우! 이 타고 다니기에 적당하지 않은 데다가 다리까지 절으니까 이거는 엎친데 덮친격. 뭐야? 설상가상. 내다 팔려 해도 팔리지가 않았다.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생이 300전에 사서 시험 삼아 길러보았대요. 자, 하생이 이렇게 말을 기르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거는 생김새 때문이죠. 어떤 이 배경을 제시하면서 말의 생김새 이러고 그 다음에 이러고 그래서 이래.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길러본 거야. 싸니까 안 되면 말고 이런 거죠. 기른 지 한 1년 만에 그의 말은 다리도 절지 않게 되었고 한마디로 건강하게 되었고 제주도 범상하지가 않아. 자, 제주가 어떤데? 그랬더니 타고 서울을 가니 700리길을 나흘 만에 도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 제주가 거의 천리막격이네. 그죠? 그래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관에 들 때마다 함께 쉬면서 말에게 먹이를 먹였는데 여관에 들 때마다 함께 쉬면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던 나그네들이 이 나그네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특이한 구경거리로 여겼대요. 뭔 소리야? 이 나그네들은요, 능력보다는 평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서 왜 특이한 구경거리라고 봤어요? 그거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생김새가 어때요? 뚱뚱하고 땅딸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타고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겼네? 좀 특이하게 생겼네? 어떤 이는 말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당나귀라고 하고 어떤 이는 노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는 워낙에 특이하게 생기니까 이게 말인지 당나귀인지 노새인지 서로가 옳으네 그르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시비를 따지다가 하생에게 물었어요. 와우,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하생은 일부러 장난스럽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외당나귀예요. 외려예요. 외관에서 샀지요. 외관이라고 하는 건요, 조선시대 때 일본인들이 잠깐 머무는 일종의 관사예요. 한마디로 대사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인데 하생은 의도치 않게 외에서 온 당나귀라고 속이는 거죠. 어찌 본다면 일본에서 온 수입품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게 외당나귀구나. 이게 외나라에서 온 당나귀구나. 이게 일본산이구나. 신기하게 생겼네. 얼마예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생은 가격을 부풀려서 아이고, 돈꾸러미를 다 잔뜩 주고 샀지요. 한마디로 비싸게 주고 샀지요. 와, 그렇군요. 하면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요? 이거 나한테 좀 팔아요. 이거 내가 갖고 가면 좋겠는데? 라고 하니까 안 돼. 이거 너무 비싼 거야. 이거는 구하기도 힘든 거야. 이거 어떻게 안 팔아 하고 거절을 하니 한마디로 말을 귀하게 여기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그랬더니 실망하여 돌아가곤 했다. 곤이에요. 곤이니까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이야.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는 공간이 이동이죠. 서울 양반들과 매일 어울렸는데 이 서울 양반들도 아까 봤던 사람들하고 같아요. 능력보다는 평판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묻는 말도 여관에서 만났던 나그네들과 다름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관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온 거, 외국산, 외당나귀, 비싸겠네, 좋겠네. 이 외당나귀라고 하는 거에, 외려라고 하는 것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당시 세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생의 대답 역시 그와 같았다. 그러자 앞다투어 사겠다는 이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수십일이 되도록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온 귀하고 비싼 당나귀라고 하니까 이거 귀하다,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 철석? 쇠와 돌과 같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굳고 단단하게 믿어 의심치 않음을 알고는 하생이 이거 너무 큰데 이러다가는 이거 뒷감당 가능하겠어? 아니야, 이거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이실직고하여 다 말해주었다. 이들은 듣고
모두 겸연쩍어하며 쑥스러워하며 속아 넘어간 것을 부끄러워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치부, 외국 것에 대해 질을 보지 않고 평판만 본 것에 대해서 왠지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뒤로는 하루 종일 마구간에 서 있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지. 저거 별거 아니야.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로 봤을 때 우리는 하생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당나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품질보다는, 재주보다는 일본에서 왔다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 경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하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름만 좋아하다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한탄하는 거예요. 이름과 평판만 중시하는 세태를 한탄하면서 말이라고 하면 귀한 줄 모르다가 당나귀라고 하면 귀하게 여기고 국내산이라고 하면 대단치 않게 여기다가 일본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대단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라 국내산은 결국 실질적인 거, 실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자, 당나귀라고 하든가 외에서 온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귀하게 여긴다는 건 일단 평판이죠. 명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실질보다는 평판을 중시하는 세태를 대꾸와 대비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뚱뚱하고 땅딸막한 이 말에게 왜 당나귀라고 하는 이 허명이죠? 엉뚱한 이름, 쓸데없는 이름, 가짜 이름을 붙여주자. 내가 팔지 않을까봐 염려하여 몰려들었다. 한마디로 이름만으로 가치를 평가했다. 내가 만약 이익만 챙기는 천한 사람이라면, 한마디로 진실을 숨기고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태연하게 그들의 요구대로 팔아치웠어. 한마디로 뭡니까? 가짜를 놓고 진짜인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보잘것없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고 해서 양두구육이라고 한다면 영영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자가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이야. 다 속아 넘어갔을 것이야. 강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하생의 견해가 뭐야? 허명으로 남을 속이기가 매우 쉽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동계거사가 이 말을 듣고는 웃으면서 말했대요. 동계거사는 또 누구야? 라고 했는데 조규명이라는 이 작가의 호가 동계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계거사는 작가의 분신이고 자기 자신을 뭐 한 겁니까? 객관화한 거죠. 그대는 겨냥돼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겨냥돼지 이야기는 또 뭐야? 그랬더니 이거는 고사예요. 그래서 고사를 인용해서 주장의 근거로 삼는데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 소자첨이라는 이가 있었다. 소자첨이 누군데 중국의 시를 아주 잘 쓰는 소동파를 말합니다. 겨냥지방의 돼지고기 맛이 지극히 좋다는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맛을 본 건 아니야. 소문을 듣고는 사오게 했어요. 나도 먹고 싶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겨냥지방의 돼지고기 맛이 지극히 좋다는 것은 일종의 평판이죠. 그런데 심부름 갔던 이가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해서 겨냥돼지를 잃어버렸대. 그리고 몰래 다른 돼지를 구해서 날이 이게 겨냥돼지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른 돼지는 뭐예요? 이름만 겨냥돼지죠. 실질적인 건 아니에요. 즉 아무런 실질도 없이 이름만 겨냥인 돼지고기를 바친 거죠. 이건 진짜 사기다. 선을 넘었다. 아무튼 간에 그 고기를 먹은 이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왜 알지 못해? 겨냥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 소문만 그렇게 들었거든. 역시 겨냥돼지는 기가 막히게 맛있네 라고 야단스럽고 경망스럽게 떠들어댔다고 하네. 그러니
평판에만 의존하는 잘못, 한마디로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 이거를 겨냥돼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대목에서 실질은 없고 대상을 평판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일은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그러한 세태가 계속돼 왔다라고 하는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아무 실질도 없이 이름만 겨냥이라고 붙였을 뿐이야. 맛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데 사람들이 홀라당 반하는데 그에 비하면 뚱뚱하고 땀딸막해. 이게 왜 당나귀의 외양이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외모도 외당나귀하고 부합해. 맞아떨어져. 그러니까는 똑같아. 거의. 그 다음에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릴 수 있는 재주도 있어. 외당나귀가 그렇게 빠르다며. 그러니까 외당나귀라는 이름에 또 부합해. 즉 외모도 맞고 성질도 맞아. 겨냥돼지는 맛은 그지 같은데 이름만. 근데 얘는 외모도 성격도 실질도 맞아떨어져. 그러니 외당나귀라고 한들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동계거사의 견해죠. 한마디로 허명에 흔들리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다. 더더군다나 이 외당나귀라고 한 너의 말은 외모나 재주가 모두 같다. 그러니 이것에 견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네. 어때요? 이 아이가 갑자기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에요. 먹어보고 실제로 맛이 좋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꼭 겨냥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없잖아. 브랜드도 외모도 비슷해. 물건을 샀는데 똑같아. 품질도 정말 똑같아. 다만 그거를 브랜드가 있는 거라고 말해도 뭐 다를 바가 없어. 짝퉁인데 거의 특이급이야. 그럼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거예요. 타보고 실제로 잘 달린다면 타면 되지. 꼭 외당나귀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은 결국 뭐야? 브랜드보다는 품질이 우선 아닌가? 실질만 갖추었다면 이름 같은 건 상관없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대꾸법과 서리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릴 수 있는 실제의 재주를 귀하게 여기면서 굳이 외당나귀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사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네들이 잘못이지. 오히려 사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외당나귀라는 이름이 거짓임이 입증되었다고 해서 하루에 수백 리 달릴 수 있는 실제의 재주마저 돌아보지 않는 자, 그네들은 진짜 옹졸한 것이지. 즉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 이름 브랜드만 믿고 샀어. 그래. 그런 다음에 품질도 좋아. 그러면 그건 뭐야? 그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브랜드가 아니야. 에이 가짜잖아. 버려. 그러면 그네들이 옹졸한 것이지. 한마디로 브랜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 가치와 실질적 성능이 있다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필요해서 샀잖아. 그게. 그 기능이 필요해서 샀으면 그냥 쓰면 되는지. 그걸 굳이 버리고 굳이 진짜, 그죠? 진짜를 사겠다, 이 브랜드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옹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너의 말이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추, 적토와 같은 준마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것이고, 오추는 오추마를 얘기하고요. 적토는 적토마를 얘기해요. 이건 중국 고사에 있는 준마들의 이름이에요. 준마라고 하는 건 매우 좋은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산만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노기, 황도 같은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는 것이다. 노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이름이고요. 황도도 말 이름이에요. 근데 오추, 적토보다 노기, 황도가 더
좋은 말인가 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는 천리에서 뭐로 갔죠? 산만리까지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점층법이면서 과장법이죠. 정말 산만리를 달렸겠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왜 당나귀라고 안 하고 적토마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 적토마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오추마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노기마가 꼭 하나만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야. 그냥 일반 명사라고 보면 되지 않겠니? 굳이 외당락이라고 칭해야만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는 것은 외당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고사를 인용해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에 부끄러운 점이 없다면, 물건에 문제가 없다면 이름을 빌려 오든 본뜻은 꺼릴 게 없는 법이라네. 왜?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 보통명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오추, 적토, 노기, 황도라고 하는 것도 모두 상고시대의 훌륭한 말의 이름에서 가져다 쓴 거야. 한마디로 뭐야? 그렇지, 가져다 썼으니까 이런 말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야. 뭐야? 일반명사야. 이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아, 사람의 경우래. 그러니까 뭐야? 동물에서 뭘로? 사람으로 논의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네요. 가령 조나라의 마부가 왕량의 칭호를 가져다 쓰고, 왕량은요 춘추 전국시대 때 말을 잘 부르던 마차를 몰았다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부리고 마차를 몰았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이 왕량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먼 훗날 저 마부는 왕량이야 라고 한다면 진짜 왕량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로 쓴 거란 얘기예요. 노나라의 의원이 중국의 전설적인 명인 편작의 명성을 빌린다고 해서 저 사람은 편작이야. 그러면 편작은 옛날 상고시대의 의사란 말이야. 근데 노나라 때 의원이 나 편작이야. 그러면 진짜 그게 고유명사 편작이야? 아니라는 거죠. 일반 명사, 보통 명사를 빌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 새끼야 왕량 아니잖아. 너 의원 편작 아니잖아.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실질적 가치나 능력을 갖추어 좋은 이름을 빌려 쓴 고사를 인용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왕량이나 편작이 한 명의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실질만 붙여준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못 몰고 맨날 말한테 짓밟혀. 근데 나 왕량이야. 이거는 사기지. 의수를 전혀 몰라. 아니 돌팔이야. 근데 나 편작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속이고 돈을 받는다면 이거는 진짜 양두구육이지, 사기지.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수를 가지고 있고 말을 부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허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의 말은 땅 닮았고 그 다음에 작아. 근데 정말 잘 달려. 그러면 왜 당나귀 외모와 왜 당나귀의 재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왜 일본에서 수입이 된 건지 아닌 건지는 따질 필요가 없이 무엇을 봐야 한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실질, 즉 능력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가치나 능력이 있다면 좋은 이름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너는 애초에 세상을 속인 것이 아니며 세상도 애초에 너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외당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세상을 속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없으면서 편작이라고 한다거나 왕량이라고 하는 거야. 시장에서 싸구려 채찍을 사가지고 실질적이지 않은 걸 사가지고 치자나 밀랍으로 꾸며 그리고 5만 금을 팔았는데 한 번 쓰자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치자나 밀랍이 뭔데? 그랬더니 치자는 노란 빛을 내는 천연 염료이고 밀랍은 상온에서 굳어졌을 광택제예요. 이거는 금방 녹아버려.
그러니까 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금으로 장식한 척 꾸미는 거야. 그렇다고 금과 같은 어떤 성질이라든가 재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금이라고 해. 이러면 이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은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이게 이제는 기승전결의 전, 두 번째. 실질을 갖추었다면 허명을 탓할 수 없다. 얼마 전 하생이 짤막한 이야기 한 편을 지어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해 왔기에 이와 같이 써서 보여준다. 자, 이건 바로 뭐예요? 글을 쓰게 된 동기죠. 하생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런저런 잡기, 쓸데없는 기술이나 재주에 능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대요. 자, 이렇게 하생에 대한 얘기를 밑에다가 딱 던지는 건 뭐예요? 하생은 실제 인물이야. 그리고 난 진짜로 하생에게 들은 거야. 라고 해서 이야기에 어떤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은 결국 뭡니까? 이 글을 짓게 된 내력이죠. 자, 그럼 선생님, 짝퉁도 진퉁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죠. 짝퉁은요, 실질적 가치를 갖고 있지가 않죠. 실질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데 실제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기예요. 그죠? 이거는 이 동계거사가 말할 때도 진짜 이거는 사기고 거짓이에요. 그러나 내가 얼마 전에 핸드폰 충전하는 어댑터를 샀어요. 근데 그 어댑터가 모 브랜드에서 이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에서 모 브랜드로 이제는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납품하는 물건이래요. 납품하는 물건인데 그 납품하는 물건과 똑같은 성능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따로 싸게 저렴하게 다른 데서 판대요. 그럼 잽싸게 가서 샀죠. 가서 포장지에 뭐라고 하냐면 모 브랜드에 납품하는 제품, 모 브랜드에 납품하는 제품이지 그 제품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랜드는 없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얼마나 싸고 제품은 똑같으니까 성능도 같아요. 디자인도 같아요. 그럼 나 같으면 사요 안 사요? 사요. 왜? 나는 브랜드를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니까? 실질적 가치를 본 거니까. 역시 난 똑똑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 사람,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브랜드가 이 브랜드가 아니네 하고 멀쩡한 것을 버리는 거는 이거는 옹졸한 짓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문수필이고요. 설이고요. 비판적이에요. 그 다음에 전을 내가 1, 2로 나눴습니다. 결 4단 구성입니다. 이름이나 평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실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이름의 관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크게 4개 단락으로 나누면 기승전결이에요. 전은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1과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작품은 기와 승을 하나를 묶어요. 그러면 하생의 경험과 그 다음에 하생의 견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세태비판이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추가해서 동계거사가 전의 1만으로 끝맺어도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더 나가서 거기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의 두 번째예요. 전의 두 번째는 오추마라든가 아니면은 천리마 그 다음에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면서 한 명의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 내지는 보통 명사이다. 그래서 실질만 받쳐준다면 그 이름을 빌려 쓴다 해도 허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외당락이라는 이름의 진 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지닌 능력, 한마디로 실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아주 독특하고 훌륭하다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전 두 번째.
뭐예요? 그렇긴 하지만 하면서 허명에 속아 넘어가는 세태에 대한 풍자를 넘어서서 이름과 실질의 합치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면 허명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나아가 그래서 읽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어디서? 여기서 우리는 그렇죠. 이거는 세태를 비판하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세태를 비판하는 거 받고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고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갈까요? 고사를 인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겨냥돼지 이야기예요. 겨냥돼지 이야기는요, 평범한 돼지를 겨냥돼지라고 하자 사람들이 맛있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외당나기 이야기예요. 제주 있는 우리나라 말을 외당나기라고 하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려고 하다가 사실이 밝혀지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요, 평판에 의존한다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뭐예요? 이건 재주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하생의 말은 이름에 부합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겨냥돼지 이야기와 외당나기 이야기는 무조건 대응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객관화예요. 동계거사는요, 동계가 작가의 호라고 그랬죠? 작가를 마치 제3자로 객관화해서 세태를 비판적으로 통찰해내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용은요, 오추, 적토, 노기, 황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잘 달리는 말과 그 다음에 왕량의 고사와 그 다음에 편작의 고사를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고사를 활용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실질을 갖추었다면 이름이 달라도 속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작가 의식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기명의 외려설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수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나보고 모의고사를 내라고 하면은 요건 당분간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생소하고요. 하지만 주제의식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22 개정 세교과서에 실린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들이 손이 자꾸 가는, 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